자,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어? 이 겨울방학이란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에 비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 그지? 자, 이제 설 연휴도 다가오고 있고 설 연휴는 또 되게 길어요. 이제 봄방학도 또 있고, 그지? 그래서 3월합평이라는 시험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지만 정말 내가 수능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나? 자, 겨울방학을 끝까지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오늘 공부법을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떻게 좀 보완할지 같이 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자, 오늘 점검은 딱 3가지로 나눠서 쌤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겨울방학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고의 전환이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을 처음 시작했고 수능 라이제이션 되는 첫 번째 단계니까 정말 수능식 공부의 시작입니다. 얘들아, 수능식 공부, 수능의 핵심이 뭐야? 내가 수능 기출을 공부하고 있던 수능 공부인가? 아니, 사고가 바뀌어야지, 수능식으로. 수능의 핵심은 적용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수학은 공식이 있고 규칙이 있어. 근데 국어는 왜 없지? 국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끝나고도 반응이 아니, 공부한다고 마칠 수는 있나? 문학은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반응들이 많잖아. 근데 수학은 규칙이 있으니까 공식부터 시작을 하면 돼. 뭔가 단계가 보여. 근데 국어는 왜 없지? 누가 없대? 얘들 국어의 규칙이 없어 정말? 수능의 핵심이 뭔데? 수능의 핵심이 적용이에요. 적용의 전제가 뭐야? 뭐가 있어야 적용할 거 아니야. 적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기준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여기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수능의 핵심은 적용이야. 우리가 겨울방학 해야 되는 수능식 공부의 시작, 바로 이 규칙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오늘 내가 배워서 오늘의 이 지문을 안다? 에이, 그거야말로 사후적이라고 하지, 우리가. 들으면 아는 거? 그건 철저히 우리가 내신식이라고 해. 자, 일단 내신식과 수능식을 구분하고 철저히 수능식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겨울방학에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단 수능식 적용해야 돼. 오늘 배웠다면 내일 풀 수 있어야 돼. 자, 내가 오늘 법지문을 배웠어. 근데 내일 법지문이 새로운 게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뭐가 출제가 돼?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 이걸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법지문을 내가 100개를 공부해서 101번째 지문이 나오겠지. 1000개를 공부해서 1001번째 지문이 나오겠지. 어떻게 풀 거야? 그 기준과 규칙을 포착하는 게 수능식 공부의 시작이에요.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자. 일단 두 번째, 겨울방학의 핵심은 나의 부족한 점을 확 보완하잖아. 그러면 나의 그 취약점을 딱 보완했을 때 점수가 빡 오를 수 있는 시기야. 그래서 단기 집중 공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3월합평 때 점수가 떡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 자, 요 얘기도 좀 이따 해보자. 그리고 국어 노베라면 지금 이 시기에 노베가 무슨 상관이야. 그죠? 자, 수능은 어차피 적용하는 시험인데 내가 문제를 100개, 1000개 풀고 많이 풀수록 잘하는 시험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규칙, 그 패턴을 가지고 무엇이 출제되는지 알면 풀 수 있는 거. 이게 수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베라면 탄탄하게 그 기준과 규칙,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 겨울방학에 이것만 잘 해놔도 시간 충분해. 자, 그럼 수능식 공부의 시작. 자, 쌤은 이제 지금이야 되게 쌤도 편하게 얘기하지. 왜냐면 쌤도 몇 년을 이걸 분석했는데 내신식 공부, 수능식 공부. 쌤도 초기에 내신을 가르쳤을 때 늘 이 생각이 있었어. 내신 수업 때는 내신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잖아. 수능 할 때는 그럼 기출을 가지고 수업을 하잖아. 근데 수업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 다만 기출을 가지고 가르칠 뿐이다. 이거는 수능식이라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쌤은 수능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던 거거든. 쌤이 참고했던 게 다 논문들이에요. 쌤이 지금은 쌤도 쉽게 말하지만 이거 몇 년 동안 쌤이 안 본 논문이 없다고 했잖아. 쌤은 절판된 책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쌤이 이런 내용들을 평가원의 기출들, 논문들 다 분석하면서 쌤이 찾아낸 거. 수능이라는 건 이거구나. 첫째, 관통하는 일관된 기준과 패턴이 있구나. 그래서 예측할 수 있구나. 어떤 게 나올지. 내가 법지문을 배웠다면 법지문의 패턴은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네. 기출 군의 특징을 가지고 쌤은 늘 군이라는 말을 쓰거든. 일반적으로는 어때? 그냥 나열되는 지문들이나 나열되는 작품들을 누적해서 공부해 나가잖아. 자,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해라는 건 뭐냐? 내가 고전시가 1000작품을 배웠다고 고전시가를 안다? 아니지. 내가 상충곡을 배웠다면 나는 상충곡을 아는 거야. 수능에 나오는 고전시가를 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수능에 나오는 고전시가는 따라서 하나의 작품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
수업 하나에서 하나의 작품 다루더라도 그 하나의 작품만 가지고는 절대 수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상춘곡, 면왕전가, 성산별곡 여러 가지 작품 군들을 묶어서 수능에 나왔었던 그것도 기출군. 기출 작품군을 관통하는 특징이 뭐지? 이 기준이 있어야 다음번에 처음 보는 강호 씨가, 처음 보는 고전 시가를 풀어낼 수 있는 일반화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야. 뇌과학적으로도 이해라는 건 그 분야에 나열된 정보를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해입니다. 자, 수능은 이게 당연히 가능하지. 수능 적용하는 시험이거든. 그래서 쌤이 늘 초기에 강조하는 건 수능은 예측하고 적용하는 시험이다. 그 적용 능력을 보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별적인 작품들을 나열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기준과 규칙, 이걸 잡아내야지만 수능에 대한 감이 생겨. 논리적 감이 생기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걸 겨울방학 때 사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자. 내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오늘의 하나의 지문을 배웠다면 내일 이 지문을 풀어낼 만한 기준과 규칙이 나의 머릿속에 있는가? 이건 스스로 충분히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어요.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지. 보완은 강의에서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수능이라는 시험은 듣고 알면 안 된다. 하나를 배웠다면 내일 10개의 지문을 풀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수능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수능은 문제를 많이 풀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쌤이 정말 강조하는 건 이거다. 자, 쌤도 논문을 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어휘가 뭐였냐면 이거 쌤도 여러 번 보다가 확인한 건데 선택지라는 게 우리는 보통 지문을 되게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잖아. 지문과 작품을 알면 정답 고르고 넘어간단 말이지. 근데 그거 알아? 평가원의 선택지들은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 자격이 있는 정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평가원 선택지는 자격 있는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 선택지들은 결과물이 아니라 이건 조건이야, 조건. 선택지를 보면 일관된 패턴을 찾을 수 있어. 아, 선택지에서 이런 부분을 출제하네? 그 출제된 내용들을 다 묶어봤더니만 법지문은 이걸 출제하는구나. 과학은 이걸 출제하네? 이게 잡히는 거거든. 그래서 쌤이 선택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처음에 초창기 쌤 런칭했을 때는 김잼마 혼자 선지 강조함? 이 말 되게 많았었거든. 굉장히 고독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 작년 9월에 킬러 문항 없어지고 나서 교육청 브리핑했을 때 그때 쌤이 연락 진짜 많이 받았거든, 학생들한테. 교육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문의 장벽을 낮추고 선지의 변별력을 올린다. 쌤, 선지 강조 듣자마자 바로 젬마 쌤 생각났다고. 김잼마는 선지 판단. 자, 그래서 평가원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는 절대 결과물이 아니야. 알겠지? 그 선택지의 자격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고 분석해서 관통하는 기준과 패턴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적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늘 개념에서 강조하는 건 우리 본범에서 다루는 게 바로 그 적용 능력을 다루는 거지. 자, 평가원 기출의 패턴, 주제별로 인문,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 법지문, 기술지문, 과학지문, 생물지문, 물리지문을 관통하는 패턴을 익히는 게 우리 본범이고 하나를 배웠다면 나머지 10개, 100개 해석할 수 있는 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본범의 핵심이야. 그래서 겨울방학에 아직까지 내가 관통하는 기준과 패턴을 학습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장착하지 못했다. 그 부분 우리 빠르게 본범에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특히 본범 강좌는 10차시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야? 100개의 지문 다루는 게 아니거든. 관통하는 지문 패턴을 다루기 때문에 인문 지문의 패턴 많지 않아요. 그 패턴을 가지고 10개의 지문을 내가 적용하고 풀어낼 뿐이야. 그래서 각 차시마다 이 주제별 모든 패턴, 관통한 기준들을 학습할 거니까 본범에서는 쌤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도록 할게. 수능식으로다가. 자, 이제 문학 동일합니다. 시와 소설. 최근에 문학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문학의 선집 판단은 본래도 중요했지. 가장 중요합니다.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 내가 이 문학 작품들 일부를 낱개를 나열식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목차를 보고 강의의 목적을 딱 보면은 결과가 이미 보여. 나열식의 정보들 누적은 많이 되지. 정말 적용이 될까? 적용이 돼야 수능인데, 그지? 그래서 문학 본범에서 우리가 개념들 다 다루면서 동시에 쌤은 기출 작품군의 특징, 늘 군을 말하지 않고는 수능을 말할 수 없다. 이건 쌤의 확고한 지론입니다. 쌤 몇 년 동안 그거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문학에서도 우리가 작품군을 관통하는 그런 기준과 특징, 쌤이 문학 확실하게 잡아줄게. 본본 문학, 요거는 쌤이 시그니처 강조하고 또 이제 많은 선배들이 문학은 김잼마. 자, 그래서 쌤이 문학에서는 이러한 패턴과 기준들을 마찬가지로 확 정리를 합니다.
운문과 산문. 쌤이 이건 뭐냐면 쌤이 이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도 하나 만들었어. 체크리스트라는 건 뭘까? 문제를 풀고 틀렸어. 그러면은 내가 왜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야. 난 뭘 틀렸지? 아, 내가 이걸 놓쳤네? 다음번에 이걸 봐야지? 왜냐면 관통한 기준이라는 건 반복돼야 되잖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쌤이 요거는 우리 카페에 쌤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카페 체크리스트 체크해서 스스로도 점검하고 보완하고 다음번에 어디에 집중할지를 확인하라고 올려놨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적극 찾아보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자, 쌤의 화작 강의가 똑같아요, 놀랍게도. 근데 화작도 이번에 뭐 후기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좀 더 올라와야지, 그지? 자, 그래서 화작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데 화작도 하나를 들으면 학생들이 와,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 쌤은 화작의 내용 안 가르치거든. 얘들 화작은 내용이 너무 쉬워. 내용을 가르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것 같아. 그래서 학생들이 화작 강의 들어봤자 뭐해? 쉬운 독서 아니야? 다들 그렇게 이제 가르친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쌤은 화작에서 내용을 설명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화작의 핵심은 당연히 전략이야. 반복된 패턴이에요. 화작도 물어보는 포인트를 계속 물어보거든. 선택지가 핵심이야, 화작이. 자, 그래서 화작도 정확한 패턴. 겨울방학이 이거 굉장히 빠르게 갖출 수 있습니다. 강의도 아주 짧고 내용도 아주 쉬워, 재밌고. 자, 언매, 동일해요. 그래서 문법쌤이 늘 강조하는 게 절반은 개념 암기지. 근데 절반이 뭐야? 의도와 전략이야. 학생들이 개념 암기가 문법의 전체라고 생각하거든? 절대 그렇지 않아. 절반 완벽한 의도적 접근이야. 이게 돼야지만 속도가 빨라져. 쌤 작년에 수강 후기, 쌤이 이제 올해 이 언매 강좌에서도 OT에서 수강 후기를 올려놨지만 문법 다 맞는데 시간이 20분 걸리네? 자, 언매 다 맞는데 시간이 20분 걸려. 근데 그 친구 놀랍게도 1등급이야. 그만큼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자기가 아끼는 거야. 문법을 위해서. 근데 그 친구도 문법 안 들어본 강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문법 개념이 진짜 완벽해. 근데 왜 시간이 안 줄지? 그래서 이제 김잼마의 작년으로 따지면 별에는 밤이었죠. 언매를 딱 들은 거야. 그리고 시간 바로 평가원 8분. 그리고 이감같이 약간 고난도의 기출 변형 문제 세트는 10분, 12분. 이유는 의도와 전략을 말한 강좌는 김잼마 강좌밖에 없었다고 학생이 써놨어요. 학생 수강 후기에. 자, 그래서 절반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패턴인 거야. 이것도 우리가 문법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수능에 나오는 문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과 의도와 패턴,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쌤의 광의, 이 봄봄 커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은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을 완벽하게 배운다. 이거 하나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작년 1년 동안 쌤 수업 듣고 연세대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확연히 수업 전개가 좀 낯설었다, 처음엔.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식 공부를 안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동안 내신에 익숙하잖아. 수능 기출 푸는 거 그거 수능 아니라니까? 적용력.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었지만 계속 수업 듣고 독해 기본 포인트, 갈래별 패턴을 제대로 읽기 위한 내용들을 배운 다음에 적용하려고 애쓰다 보니 지문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 친구도 지금 짧게 쓰지만 겨울방학을 꼬박 보냈다. 겨울방학 꼬박. 사실 수험 생활의 입장에선 되게 짧은 시간이죠. 자, 그래도 반복을 열심히 했단 얘기야. 그리고 방학 끝나자마자 3월 모고에서 처음으로 100점 받았어요. 작년 3월 모고가 만만치 않았지, 시험이 또. 그리고 이 친구는 내내 6평, 9평, 내내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세대 합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수업을 듣기 전에 우려와 달리 고3 내내 우수한 성적 유지하고 국어로 최저 맞춰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수시 5관왕이에요. 다 붙었어, 이 친구. 그래서 그만큼 이 선배도 이렇게 반복하고 의식하고 따라가다 보니 속도가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패턴을 적용하니까 글이 더 쉽게 읽히고 굉장히 빠르게 잘 읽어냈던 학생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합격 후기 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런 많은 것들을 내가 갖춰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수능의 특징을 몰라서 점수가 안 나왔을 거거든. 수능의 특징을 알고 나면 점수화 바로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쌤 봄봄에서 어떻게 수능식 공부를 하는지 겨울방학에 이 부분 보완하자, 요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집중 공략. 고전시가 10일 만에 끝내기. 자, 이거 설 연휴 때만 해도 고전시가의 70% 가깝게, 왜냐면 쌤이 강의 다 올려놨거든. 다 내 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얘들 설 연휴 공부해야지. 자, 고전시가 10일 만에 끝내기는 어떻게 10일 만에 끝낼 수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목차를 보면 결과가 보이거든. 자, 고전시가의 작품들 쌤이 한 20개, 30개 고전시가 우리 한번 공부해볼까? 50개 배워? 그건 고전시가 50개를 공부한 거지.
고전식을 배웠다면 다음번에 유배가서 뭐가 나오지? 기행가서 뭐가 출제가 돼? 이번 기행가서와 지난번에 18학년, 여기 아니라 18학년도, 19학년도, 24학년도 이때 나왔던 기행가사들 관통하는 기준이 있나? 동일한 출제 포인트가 있나? 기행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특징이 있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10일 만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10일 만에 끝내기, 쌤의 목차를 보면 아, 나는 이 관통하는 고전시가의 패턴을 완전히 배우는구나. 그것도 완전히 수능적으로다가. 교재 구성 보면 진짜 깜짝 놀래요. 이런 교재 구성 본 적 없을 거야. 그래서 그만큼 쌤은 가장 수능을 수능답게 제시하니까 이 부분 단기 컨텐츠로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전에 완전히 완강되니까. 자,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 완강이 돼 있을 거야. 지금 벌써 70% 다 완강됐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올해 가장 준비하는 단기 컨텐츠 중에 핵심이 뭐냐면 EBS야. EBS, 듄스트라다무스. 미래적이란 얘기지. 미래를 예언한다. 자, 10일 만에 EBS 끝내기 고전편, 현대편이에요. 그래서 쌤이 고전시가 고전 3문, 극수필 묶어서 10일 만에 어떻게? 수능적으로. 작품 군의 특징, 출제 포인트별로 다 묶어서 10일 만에. 쌤 작년에 특수공도 10차 심하네. 완수공도 5차 심하네. 학생들의 수강 후기와 만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EBS도 쌤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철저히 수능식으로. 작품 군의 특징, 출제 포인트 싹 묶어서 하나로 연결해 줄 거야. 늘 EBS는 이게 문제거든. 내가 작품을 100개, 150개를 다 했어. 근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연계 무용론.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작품을 알지만 문제를 못 풀어서거든. 작품을 알지만 내가 아는 작품을 다르게 선지는 설명하고 있거든. 그래서 작품을, 내용을 아는 것, 이걸 넘어서야지 우리가 수능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요 내용은 곧 조만간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대를 진짜 많이 해줘도 좋아. 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듄스트라다무스 미래를 볼 수 있게 문학에서 시간 많이 쏟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베 학생이라면 자, 수능 개념과 작품 해석법을 입문하는 단계가 이제 국룰의 시작, 문학과 독서야. 그래서 지금도 국룰의 시작 학생들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노베 학생들도 있고 예비 고3 학생들도 있어. 그래서 겨울방학에 수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바로 즉각적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후기도 워낙 많고 학생들이 내가 강의를 듣자마자 등급이 바로 바뀐 후기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국룰의 시작에서는 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쌤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들, 요걸 당연히 학습합니다. 쌤의 강의에서는 그런 패턴과 선지 판단, 이게 늘 핵심이니까. 그래서 선택지의 특징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아주 단계적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룰의 시작. 자, 우리의 구호야.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이게 우리의 구호입니다. 이게 쌤의 강의를 관통하는 구호야. 자, 문학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쌤이 국룰의 시작에서 이런 인문과 작품 해석법 그리고 개념들을 딱 다룬다면 전략에서는 개념학습을 정말 완전판을 체험할 수 있어요. 개념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룰 거야. 우리 국룰의 전략은 쌤이 홀수와 함께 콜라보해서 만든 교재인데 이거는 심지어 지금 예스24 교보문고 학생들이 강의 없이 내가 교재만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독학서예요. 그만큼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다는 얘기야. 홀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게 수능에 나오는 그 교재들을 베스트셀러로 올렸던 교재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홀수랑 쌤이 오랜 시간 같이 연구하고 같이 만든 교재거든. 그래서 그 교재 내용들을 쌤이 강의에서 완전히 수능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시작 듣고 전략 듣고 그러면 문학 개념 그리고 작품 해석, 특히 독서는 정말 단계별 독해. 진짜 독서는 진짜 모르겠다. 문장에서, 문단에서, 지문으로, 단계별로, 수능식으로. 요 과정을 탄탄히 거치는 교재예요. 이게 노베라고 해서 교재가 절대 쉽지가 않아. 다 수능 문제들, 평가원 문제들 굉장히 빡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 노베에서 바로 유배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쌤의 이제 수강 후기들 일부를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네. 자, 그래서 겨울방학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들, 특히 수능식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자, 그래서 이 남은 겨울방학 수능식 학습, 수능라이제이션 돼보도록 하자. 자, 평가원라이제이션. 쌤은 그 내용들 강의에서 정말 쌤의 몇 년간의 그 연구의 결과와 쌤의 강의의 엑기스를 다 녹여낼 테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자. 그럼 강의에서 보자.